안녕하십니까. 시골밥장사 지현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식당 위기를 극복하는 7가지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책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제라드 다이아몬드의 대변동입니다. 이 시대의 석학이고요. 대표적인 친한파이시기도 합니다. 이분 대표적인 저작이 총균세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식의 깊고 넓음이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 배워야 정말 이렇게 전 인류적인 시각을 좀 가질 수 있을까? 하여간 감탄하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여러분도 기회 되면 한번 좀 일독을 권합니다. 특히 이분은 한국 사랑이 좀 유별난 편인데요. 페어스에서 이루어낸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의 성취를 높게 평가하십니다. 특히 기회 있을 때마다 한글에 대한 칭찬을 마다치 않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체계는 한글이다.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뛰어난 문자가 무엇인가를 논하는 것은 거의 불필요하다. 이 정도로까지 얘기하는 분입니다. 이 책 대변동에서 제로 다이아몬드는 6개 나라의 위기 극복 사례를 들어서 위기를 극복하는 12가지 요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호주, 칠레, 더불어서 이제 미국과 일본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예견을 하면서 우리 세대의 앞날까지 걱정을 하는 그런 책이에요. 시골밥 장사는 이 12가지 요인이 우리 식당 경영에 대입을 해봐도 의미가 있고 손색이 없겠다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나름대로 한 7가지 정도로 좀 더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게 600페이지 가량 되고요. 이 총균세라는 책은 한 750페이지 정도까지 돼요. 이런 책들을 읽는 우리의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책을 일일이 생각해서 지어낸 사람도 있는데 이거 한 번 읽는 게 뭔 이렇게 대수로운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로 다이아몬드는 대변동에서 요 정도 한 장을 쓸 때마다 한 1.5m 높이의 논문과 저서들을 놓고 책들을 놓고 그 중에서 간추려가지고 한 장 한 장을 썼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또 한 가지는 속담인데요. 시작이 반이다. 일단은 읽기를 시작하면 말이죠. 이게 속도도 붙고 재미도 생기고 그래서 또 이런 책도 처음에는 이게 분량이 많아서 좀 그렇긴 해도 읽어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또 뛰어난 작가들의 공통점은 정말 어려운 얘기를 쉽게 또 풀어낸다는 점입니다. 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 식당 위기를 극복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위기 상태 인정. 일단 지금 우리가 위기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각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책임의 수용. 핑계를 대지 말고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경기 탓, 최저임금 탓, 위치 탓, 손님 탓, 심지어는 직원 탓,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바꿀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울타리 세우기. 위기에 빠지게 되면 일시적으로 해결 능력을 잃게 되는데요. 제 인생 전반이 잘못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지금 식당의 위기고 식당에 한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울타리를 세우라는 거죠. 울타리를 세워야 방향성이 생기고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과 지원단체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지원.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일단 좀 도와줘.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존심은 개나 갖다 줘라 이거죠.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다섯째, 문제 해결 방법의 본보기로 삼을 만한 다른 사람의 사례. 그거는 뭐 가까운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뭐 멘토, 또 책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유튜브 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적극적인 그 사례를 찾아봐야 됩니다. 여섯째, 정직한 자기 평가. 나는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다른 사람도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우리 집 그 직원들의 분위기는 좋은지 냉랭한지, 이걸 제3자의 눈으로 정확하게 자기 평가를 해서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더욱더 고향에서 유지하고, 단점은 새로운 대처법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일곱째, 유연한 성격. 대표적으로 이 책에서 핀란드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핀란드는 그 소련과 거의 가장 많은 국경이 접해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지금도 뭐 3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그 약소국이죠. 그런 나라가 자유민주국가로 살아남기 위해서 소련한테 대했던 자세는 그야말로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굴욕적이다 싶은 자세였습니다. 오죽하면은 핀란드화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으면서까지 소련의 저자세와 계속 협상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또 핀란드가 독립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고요. 또 한 가지 그 예를 들자면, 놀부 창업자 오진권 씨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보쌈, 뭐 순대, 이런 뭐 부대찌개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 나도 이제 근사한 갈비집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큰 갈비집을 5군데나 한꺼번에 오픈을 했대요. 근데 막상 해보자 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아니다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업종에서 바로 철수하면서, 이러한 갈비집은 벽제갈비나 송추가마골 같은 전문가의 영역이구나, 갈비 전문가의 영역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야말로 정직한 자기 평가와 또 유연한 자세가 돋보이는 그런 얘기겠죠. 자, 이상으로 식당의 위기를 극복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해 있거나 위기가 닥칠 것 같으면 지금 제가 얘기한 7가지 방법에 한번 하나씩 대입을 해봐서 문제 해결의 단초를,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그 대변동이라는 책은요, 정치적인 책이에요. 지금 그 시기적으로 지금 한반도 주변이 대변동의 시기가 맞습니다. 한일 갈등도 그렇고 북핵 문제도 그렇고, 또 러시아 얼마 전에 그 영공 침범하는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런 대변동 같은 이런 책은 한번 좀 필독을 해봤으면 하는 게 이 시골밥 장사의 바람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